어린 시절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한 추억들 하나씩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어린 시절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이 관련된 책과 비디오를 소장용으로 많이 사주셨는데요. 명작은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듯해요. 수많은 명작 애니메이션을 탄생시킨 디즈니는 1937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필두로 전설적 장편 애니메이션을 잇따라 내놓으며 지구상 최강의 패밀리 콘텐츠 기업이 되는데요. 1989년 인어공주를 발표하면서 디즈니는 기존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작품을 내놓기 시작하죠. 미녀와 야수, 알라딘에 이어 1994년 라이온킹을 내놓았는데요. 세계적인 흥행 기록을 세운 이 애니메이션은 디즈니에 의해 뮤지컬 버전도 만들어집니다. 이 스크린에서 꼽힌 상상력은 무대 위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그것은 디즈니랜드 공연을 기획했던 탄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흥행한 뮤지컬 라이온킹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뮤지컬 라이온킹은 1994년에 개봉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뮤지컬화한 작품입니다. 라이온킹은 32번째 클래식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인 만큼 줄거리는 창작 스토리로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요. 영화가 개봉하던 1994년 당시에는 7억 8,300만 달러가 넘는 전 세계 흥행 실적을 달성했고요. 그 해에 가장 성공한 영화가 되었죠. 사실 라이온킹은 여러 방식으로도 회자되었는데요. 동시대의 우화로, 정신적 성숙의 여정으로, 햄릿의 유사품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차세대 주자로. 그러나 이 애니메이션이 브로드웨이 공연 같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1997년 9월 공연의 막을 올리기 얼마 전까지 디즈니사의 부사장 토마스 슈마허가 남긴 고백인데요. 그의 말대로 아무도 브로드웨이 공연 같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 작품은 뮤지컬이 되었고요. 또 뮤지컬 또한 애니메이션 못지않은 성공을 이뤄내죠. 뮤지컬 라이온킹은 1998년 토니상 11개 부문의 후보로 선정돼 6개 부문을 휩쓸면서 그의 브로드웨이가 내놓은 최고의 뮤지컬로 기립박수를 받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1998년 뉴욕 드라마 비평가협회에서 최우수 뮤지컬상, 1999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뮤지컬 앨범상, 1999년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상과 최우수 의상상을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메이저 예술 시상식에서 70여 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흥행 면에서는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높은 흥행을 기록한 뮤지컬에 득역하였죠. 이 브로드웨이에서의 8,50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오페라의 유령 시카고에 이어 브로드웨이 역사상 세 번째로 긴 장기 공연을 기록 중이며 최초로 전 세계에서 6개 프로덕션을 15년 이상 공연하였죠. 이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브로드웨이 연간 흥행 순위 2위에 오를 정도로 식지 않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답니다. 물론 뮤지컬 라이온킹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뮤지컬이 화려한 볼거리와 듣기 좋은 노래를 가지고 있는 멋진 쇼인 건 물론 분명하죠. 하지만 라이온킹 이전에 브로드웨이에서 이런 스타일의 뮤지컬은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이 뮤지컬도 애니메이션 스토리 라인을 그대로 따르는데요. 인간으로 대입해봐도 무방한 사자인 주인공이 방황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승리한다는 성장 스토리. 아마 뮤지컬 라이온킹을 특별하게 만든 건 이야기보다도 시각적인 충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너무나 친숙한 캐릭터들이 화려한 분장으로 무대 위에서 살아납니다. 이 공연이 시작되면 사바나의 동물 친구들이 퍼레이드를 펼치듯 객석 통로를 통해 위풍당당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거대한 코끼리까지 만나보면서 관객들은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가 결합한 듯한 디즈니의 실력에 감탄하게 되죠.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접하는 뮤지컬의 무대 공식과는 참 많이 다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 등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동물과 배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됐겠지만 이 한정된 공간의 무대 위에서 사람이 연기해야 하는 뮤지컬인 만큼 이 사자, 기린, 새, 코끼리 등의 동물과 아프리카의 드넓은 열대초원, 또 웅장한 폭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영화를 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까지 아는 채 말이죠.
네, 이에 대한 대답은 뮤지컬 라이온 킹에서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기발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뮤지컬 라이온 킹의 개성을 만든 핵심 인물은 이 작품의 연출뿐만 아니라 의상 디자인, 마스크와 퍼펫, 공동 디자인 등을 맡은 연출가 줄리 테이머인데요. 그는 퍼펫, 마스크 등을 이용해 오페라, 동화, 우화 등을 연출하는 것으로 이미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 라이온 킹을 맡았을 때만 해도 전통적인 뮤지컬이나 브로드웨이 쇼를 연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죠. 심지어 영화 라이온 킹도 보지 않았다고 해요. 이 줄리 테이머가 라이온 킹을 뮤지컬화하면서 잡은 핵심적인 콘셉트는 배우들을 의상 뒤에 숨기지 않는다는 것. 그가 더블 이벤트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이 동물을 표현하는 배우가 마스크나 퍼펫 뒤로 숨지 않고 같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동물을 연기할 때는 동물 가면을 쓰고 마치 실제 동물인 것처럼 연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뮤지컬 라이온 킹에서는 동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얼굴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답니다. 이 무대가 구현되는 과정을 숨기기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해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렇게 마스크와 퍼펫, 배우가 하나로 융화됨으로써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들이 탄생하게 된 거랍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왕 무파사와 그의 동생 스카에 대립하는 장면인데요. 이 배우의 얼굴 앞으로 내려온 강렬한 마스크가 서로 대치하지만 마스크 뒤 배우들의 표정 연기 또한 생생하게 함께 볼 수 있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의 치타, 배우의 팔로 활 모양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새, 수레바퀴로 회전하며 전진하는 가젤 등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 표현된 동물들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죠. 이런 표현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줄리 테이머는 관객들이 무대 위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기도 했죠. 또한 작품의 배경인 아프리카를 무대화하는 것도 연출의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이 무대 디자인은 아프리카의 자연을 무대 위로 옮기고 안무가는 움직임을 창조하고 또 조명은 사바나의 강렬한 빛을 포착하고 분장과 의상으로 아프리카와 그곳의 동물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에 아프리카의 전통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일본, 아메리카와 유럽의 전통도 함께 녹여내 반영하며 보편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답니다. 이미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의 음악은 다들 아시겠지만 참 완성도가 높죠. 이 라이온 킹의 음악은 엘튼 존이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디즈니의 음악을 담당했던 작사가 팀 라이스는 아프리카 음악을 만드는 적임자로 아바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른 뮤지컬 제작 중인 관계로 대타로 투입된 사람이 바로 엘튼 존. 이 엘튼 존과 팀 라이스는 5곡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Circle of Life, I Just Can't Wait to Be King, Be Prepared, 하쿠나 마타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네, 지금까지 라이온 킹을 상징한 명곡이죠. 이 중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은 엘튼 존이 직접 부르며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장식하기도 했죠. 그 외 사운드 트랙은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음악 작곡가 한스 짐머가 맡았고요. 라이온 킹 사운드 트랙은 1000만 장이 판매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음악 앨범이 됐죠. 너무나도 큰 음악의 성공에 고무된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이 나온 지 3년 뒤인 1997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뮤지컬에서는 파격적으로 모든 배우를 흑인으로 기용해 아프리카 분위기를 극도로 끌어올렸죠. 무대 세트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프리카 느낌 그 자체였고요. 또한 뮤지컬 라이온 킹은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많은 곡이 추가됐는데요. 영화와 달리 끊임없이 노래가 흘러나와야 하니까요. 네, 추가된 곡은 신하인세 자주가 왕에게 아프리카의 대소사를 보고하는 더 모닝 리포트, 그리고 신바의 삼촌 스카가 신바의 옛친구 날라를 유혹하는 더 매드니스 오브 킹 스카 등이랍니다. 보컬 또한 기존에는 팟 음악에 아프리카 리듬을 더하는 수준이었다면 뮤지컬 라이온 킹에서는 진짜 흑인 뮤지컬 배우가 직접 보컬 역량을 뽐냈고요. 이렇듯 뮤지컬 라이온 킹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수여하는 연극상 토니 어워즈에서 올해 뮤지컬상을 받는 한편 또 역사상 가장 많은 수입을 거둔 뮤지컬에도 이름을 올렸다죠.
뮤지컬 라이온킹이 막을 올리기 전 가장 많은 동물 캐릭터가 등장하는 뮤지컬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캐츠였습니다. T.S. 엘리엇의 연작시에서 의인화된 고양이 무리들로 완벽하게 분장을 한 성인 배우들이 연기하는 이 작품과 라이온킹의 가장 큰 차이는 가면의 유무라 할 수 있겠죠. 이 캐치에서 묘사된 고양이들이 제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인간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완벽한 고양이의 몸짓과 표정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라이온킹의 경우 좀 더 신비로운 경계선을 살려두고 있답니다. 연출가 줄리 테이머는 배우가 동물의 가면을 쓰면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신체로 완성하는 것. 여기서 가면이 보여주는 추상적 느낌은 일종의 지도나 길잡이와 같다고 말하죠. 줄리 테이머는 각각의 동물마다 인간의 몸과 연결될 수 있는 고유의 지점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에 맞게 가면이나 인형을 보완해낸 것이죠. 그리고 뮤지컬 라이온킹의 동물 분장은 치밀한 사실성보다는 시각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했고요. 무파사가 아들 신바를 데리고 프레드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지를 둘러보게 한 다음 생명의 순환이라는 대자연의 법칙을 가르치는 장면은 라이온킹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꼽히지 않을까 싶네요. 머리 위로는 곱게 자란 긴 풀에 관을 쓰고 빗살처럼 퍼지는 나무 스커트를 입은 남녀가 미끄러지듯 조용히 무대 위를 걸을 때, 또 아버지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후 같은 자리에 서게 될 아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경이로운 세상이 또 만들어지죠. 아마도 보수적이고 진부한 내용을 담은 그저 놀이공원 체험극에 그칠 수도 있었던 이 작품을 또 하나의 걸작으로 만들어낸 데에는 오직 무대 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을 창조해내고자 하면서 비롯된 듯 싶습니다. 그렇게 뮤지컬 라이온킹은 우리에게 훌륭한 뮤지컬로 자리잡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럼 뮤지컬 라이온킹 내년에 내한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특별한 순간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뮤지컬 데이트 강민선이었습니다.